제가 문 대통령 생일 축하 광고가 전체주의 사회에서나 가능한 매우 비이성적인 행동이고 정부가 왜 이걸 용납하고 있는가, 허락해 줬으니까 그런 광고를 하는 거 아니냐. 즉 이것은 매우 우상화와 연결되고 그걸 하는 사람들이 문재인 관련 물품도 파는 부분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보도되기 전에 저한테 제보도 들어왔는데요. 근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너무 치사해서 그냥 적당히 했고, 제가 오소리 햇번이라고 하는 트위터에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미교포 여성으로 추정되는데 그 사람이 모금을 1,000만 원 이상 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여러 이렇게 계좌로 나누어서 한 계좌에 1,000만 원 이상을 모금을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도 소개를 했습니다. 원래 이 기부금품 모집에 관련된 법에 이렇게 보면 합쳐서 이렇게 하나의 건에 1,000만 원 이상을 모금하게 되면 불법으로 되고, 그 이상을 모금을 하려면 지자체나 이런 부분에 모금단체로 기부금 모금단체로 등록을 해야 되지요. 자, 그런데 지금 문 대통령 생일 축하 광고비 모금이 횡령 논란이 지금 그렇게 벌어져 있고, 청와대가 경위를 파악하고 지지자들은 모금에 문제가 없다라고 항변을 하고 있고 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 지지자들은요, 지난 24일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 전광판, 즉 카운트다운을 하는 거기 말하죠. 새해가 될 때요. 거기에 광고판에 이렇게 광고를 하자라고 오소리 햇번이라는 트위터의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올렸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그 사람의 이런 트위터에 저도 볼 수 있었는데요. 최근에 비공개로 다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에 광고를 올린다고 해놓고 돈을 많이 모금해놓고 일부는 횡령한 게 아니냐라는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고요. 일부 네티즌이 광고비 이용보다 모금액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일부를 빼돌리는 게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 지지자들은 허위사실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반발했는데요. 법적 대응하세요. 반드시 가리도록 합시다. 법적 대응을 하기 바랍니다. 자, 문 대통령 생일 축하 광고는 트위터에 오소리 햇번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네티즌 A씨 등 미국 교민들이 기획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 몇 번 했지요. 이 여자가 이걸 올리려고 하는데 무슨 광고 관련해서 접촉을 해서 거기에 비용이나 그리고 또 대통령 생일을 전후해서 당일날 3번 전후해서 해서 5번을 올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23일부터 24일간 2분 30초 분량의 축하 광고가 총 5번 나갔는데요. A씨는 이달 중순부터 트위터 등에 문퍼, 즉 문재인 프레지던트 생일 축하 광고 프로젝트라는 글을 통해 계좌번호를 공개한 뒤 모금을 했습니다. A씨는 980만 원이 모였는데 계좌를 잠시 닫고 새 계좌를 열겠다며 기부금품 1,000만 원 이상은 미리 신고를 해야 하는데 급히 진행된 이벤트라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서 새 계좌를 또 열었습니다. 현행 기부금품법은 1,000만 원 이상을 모금하려면 사전에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A씨는 이후 다른 계좌를 열어서 수차례 모금 행사를 해서 모금액이 수천만 원에 달한다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베의 한 이용자가 타임스퀘어 광고 한 번에 비용이 60만 원밖에 안 드는데 그 많은 모금액이 어디로 갔냐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이용자는 25일 같은 전광판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광고를 게시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의 생일을 축하하는데 맞서서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광고를 게시했다는 거죠. 아마 자기도 이걸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일부러 그랬겠죠. 그래서 횡령 의혹이 제기되자 A씨를 포함한 문 대통령 지지자들은 전광판 광고는 교민들이 사비로 지출했다며 모금은 별도 행사를 위한 거라고 지금 둘러대고 있습니다. 깜짝 이벤트용이라 자세하게 밝힐 수는 없지만 아직 쓰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네티즌은 행사 내용도 밝히지 않고 그러면 모금부터 했느냐 반박을 했는데요.
또 1,000만 원 이하 분산 모금을 했다 하더라도 행사 성격이 비슷하면 현행법 위반이 아니냐. 정확히 그렇습니다. 제가 이 내용 정확하게 아는데요. 한 개의 행사에 통장을 나누어서 여러 개 했다 하더라도 합산해서 그것이 1,000만 원 넘으면 불법인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논란이 커지니까 A씨한테 경위 파악을 했다는데 전화번호도 알고 서로 통하는 사이라는 걸 입증하지 않는가 한 거 아닙니까? 청와대에 이런 광고를 하겠다고 쇼까지 다 했겠죠. 소셜미디어 담당 직원이 A씨와 통화했다면서 모금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 들었다. 뭐 검찰에 가서 잘 해결하게 도와주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저기 뒤에도 나와 있다시피 모금 3차 계좌 안내 해가지고 쭉 KB국민은행 통장이 있고 아마도 마지막으로 여는 계좌일 것 같습니다. 정치 신세계 게시판 공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고 또 이 공지를 올렸습니다. 자, 이 오소리 햇번이라는 사람의 트위터였는데요. 이걸 폭로한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 생일 축하 이벤트 공모로서 8차례에 거친 모금으로 8천만 원 가까이 모금을 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어디서 본말이 나온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 신세계 시업 네이버 페이 불매 그리고 이니템이라고 하면서 안녕하세요. 정치 신세계 샵의 마스터 윤가피입니다. 일종의 인터넷 몰이죠. 네이버 뉴스 섹션의 편파적인 판정, 여론의 왜곡 방치 등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의혹이 밝혀지고 적절한 시정이 따를 때까지 네이버 신세계 샵은 네이버 페이 사용을 중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정치 신세계 샵이라고 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정치하고 관련된 걸로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를 이 정권이 조지고 있으니까 네이버 페이를 사정 쓰지 말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는 공지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곳인가 둘러보니 침구류나 생필품 위주로 판매하는 이 쇼핑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거기에 이제 나오는 걸 보면 이니템이라고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관련 물건도 팔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커피 같은데 문 블렌드라고 해가지고 250g 12,000원, 또 문파 머그숍 세트라가 2개 한 세트로 14,000원, 그리고 이 폴리템저 노트 3세트라고 해가지고 문프렌저 페니션 이니 그리고 노트 이래가지고 6건에 문 대통령 뭐 이 그림 등이 걸려진 노트를 6건에 해가지고 이 또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정치 신세계라고 때리면 이 정치 신세계 샵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도 방금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요. 나오는데 문꿀 다이어리 속죄 에디션 해가지고 15,000원 이렇게 팔고 자랑스러운 문파 해가지고 또 이렇게 머그컵도 팔고요. 아예 그냥 완전히 그냥 문 대통령 팔아가지고 돈 벌기로 작정한 것 같고 대통령 헌정곡 작곡 디디약이라는 그런 어떤 그 글도 동영상도 올려놨고 그러면서 지금 문 대통령을 온통 팔고 있는데요. 문 대통령과 한마디로 물건 파는 인터넷 쇼핑몰을 연결한 걸로 보이는데요. 관련 팟캐스트도 있는 모양 같고 그래서 이 문 정권의 어떤 입장에 따르는 문구를 옷을 입장에 따르는 팟캐스트 방송 그리고 정치적 결사체 그리고 선동 채널 등이 결합된 일종의 쇼핑몰도 운영하고 있는 것 같고 심지어 뭐 이 부동산 관련 사이트나 이런 데도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소리 햇번이 말한 팀이라는 것은 정치적 상업적 조직이 결합된 조직이고 다방면의 사이트로 이렇게 온라인에 침투 중이고 1,000만 원 이하 모금을 8번을 했다면 그 돈을 다 얼마 걷었는지 공개해야 되고요. 저도 그 모금 계좌를 이 신문에 뉴스가 되기 전에 봤고 문꿀 오소리에 대해서 특히 오소리 햇번이 그런 걸 모금을 가지고 지금 타임스 스퀘어에 광고를 내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다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백이 든든했는지 이런 유치한 짓거리를 하고 심지어 물건 파는 짓거리 더 나아가서 횡령 짓거리까지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 정권이요 반드시 이건 조사를 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 편에 대해서는 다 눈 감아주고 뒤에서 감싸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일탈이 생겨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탈은요, 저는 좀 책임을 져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타임스퀘어 광고가요, 결국은 5분에 599달러, 국내 돈으로 한 60만 원, 오소리 햇번이 광고 결제한 영수증을 트위터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8천만 원은 문재인 생일 광고한다고 문꿀 오소리 측에서 광고 성금을 이렇게 거뒀죠. 그게 이제 8천만 원인지 얼마인지는 따져봐야 될 거라 봅니다만은, 미리 신고하지 않은 이 성금이나 모금은 결국 불법인데요. 990만 원씩 해가지고 8번을 거두면 이것도 결국은 굉장한 탈법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5분에 60만 원 하는 광고를 총 5번을 했다면 250만 원 썼으니까 나머지 7,500만 원 가량의 돈이 어디 갔는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공개를 해야죠. 트위터를 비공개로 하고 이렇게 사라질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대통령을 팔아서 대통령을 관련 물건들 이니 굿즈라고 해가지고 연예인들 마치 아이템 팔듯이 그렇게 팔고 있는 부분이요. 그런 걸 하는 사람이 결국은 생일날 광고 내자고 한다는 것은 문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문 대통령을 상업화해서 돈을 벌어먹으려고 그러는 겁니까? 얼마 전에 제가 문 대통령 관련 생일 축하 번개 집회가 서울에 있었는데 기자가 가보니까 이니 굿즈라는 물건 팔고 있더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팔아가 물건 팔아고 기껏해야 노트 팔고 컵 팔고 다이어리 팔고 그래 그 집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그 수준밖에 안 되는 인간들이 문구로 소리 합니까? 자, 그제 다보스의 포럼에서 지금 열리고 있었죠. 스위스 다보스에서요. 평창의 밤이라는 한국 정부가 다보스 포럼에 트럼프도 오고 세계 유명 인사들이 엄청 많이 왔으니까 몇천 명이 오죠. 거기에 이제 평창을 홍보하는 평창의 밤이라는 행사를 좋은 호텔 빌려가 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별로 오지 않아서 완전히 그냥 썰렁했다. 자, 이 강경화 장관이 평창의 밤을 주도했는데 각국의 정상들은 거의 오지 않았다. 그리고 트럼프가 그 시간에 이렇게 뭐 행사를 해서 거기 갔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일부 인사들은 그걸 갖다가 트럼프가 평창의 밤을 망쳤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트럼프 행사도 몇 명만 불러서 했지요. 그래서 한때는 다보스에 거의 한국 행사에 70명만 갔다 어쩐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건 또 처음의 이야기거나 사실이 아니고요. 다보스에서 세계 주요 인사 525명이 참석할 예정이고 시간이 갈수록 더 늘 거라고 정부는 홍보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특급 호텔을 예약을 했어요. 이 다보스가 해발 1500m에 아주 부자들 휴양지입니다. 그래서 없는 사람은 거기 가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강경화 외무부 장관 뭐 폼 나는 거 억수로 좋아하는 사람 아닙니까? 억수로 폼을 잡았지요. 인터컨티넨탈 호텔에, 다보스의 초고급 호텔에 이 강경화가 호스트가 되어서 평창 올림픽 소개와 피아노 연주, 한국이 나온 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불러서 저녁 식사를 하는 프로그램으로 400~500명의 기빈을 인터컨티넨탈 호텔에 이렇게 초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호텔 이 사진이 굉장히 멋있어요. 그런데 이 행사장이 호텔들이 모여있는 다른 지역과 좀 외떨어진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보스 포럼이 하면 이런 행사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있을 건데 차를 타고 일부러 이동을 해서 이 행사에 과연 누가 오려고 했겠느냐라는 지적까지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요. 뭐 트럼프나 메르켈 같은 유명한 사람들 옆에 다 있고 싶어 할 건데 앉아서 식사하는 자리, 무슨 서서 칵테일 파티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자리에 누가 이렇게 오겠느냐. 그것도 외국의 기빈들은 이 칵테일 잔 들고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자리인데 그런 것도 아니고 이 라운드 테이블에 쭉 앉아가지고 밥 먹고 피아노 연주 듣고 하는 부분을 참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매우 답답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행사를 항상 한국의 대사관에서 하다가 이번에는 이제 외무부가 한다라는데 이게 한국 수준이라는 거죠. 근데 실상 다보스에 간 사람들 이야기를 보면 다보스 곳곳에 평창에 각종 플래카드나 안내문도 별로 붙어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 이걸 하겠다면 수천 명이 드나들고 언론이 드나드는 다보스 그 조그마한 동네에 휴양지 마을에 중심에 부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몇 개 국어가 능통한 사람들을 배치해 놓고 홍보를 하고 해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끼리 한국에서 무슨 높은 사람들 모인 행사해서 뭔 효과가 나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피아니스트 임동혁이 오고 인터컨티넨탈 호텔까지 예약하고 했는데 강경화는 많은 공을 들였다고 뜸을 들였습니다. 이 국민 예산이 얼마나 나갔겠어요. 외교부가 밝힌 참석자가 300명이었는데 행사 1시간이 지났을 때 예상치에 100명 정도밖에 없다가 그나마 이제 막판에는 조금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525명이 온다고 뻥을 치는데 오지 않았고 그 행사에 인사말을 하기로 했던 클라우시우스 슈바프 다보스 포럼 회장은 아들을 대신 보냈고 그리고 주요 인사라는 것은 벨기에 부총리하고 몽골 외교장관 정도였고 대부분은 우리나라의 정치 재계 인사들이 다보스 놀러 갔다가 출장 핑계대고 그 자리에 갔다라는 겁니다. 자, 흥행 실패가 같은 시간에 열렸던 트럼프의 다보스 포럼 저녁 연회 때문이라고 하지만은 트럼프하고 저녁 식사를 한 사람은 세계 주요 기업 회장 15명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트럼프 탓할 것도 못 되는 거죠. 그런데 외교부는 300명 참가했다고 하는데 또 거기에 그 가서 보도를 한 어떤 기자들이나 이런 쪽에서 나오는 거는 출입구 직원을 말로는 74명이 입장했다. 그래서 초청 인원 520명에 7분의 1도 안 되는데 무슨 3분의 1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걸 트럼프의 행사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는 한국의 언론은 또 뭐냐라는 겁니다. 외교부는 525명을 초청했고 300명쯤 왔다 했는데 행사가 시작된 지 1시간이 지나도 참석률이 3분의 1도 안 됐는데 자, 기자가 물어봅니다. 평창의 밤 직원한테 지금까지 몇 명이 방명록을 작성했냐 하니까 컴퓨터에만 44명, 다른 직원 컴퓨터에만 30명, 그래서 총 70명쯤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한국에서는 최태원, 황창규, 양웅열 같은 기업 관계자들이 쭉 갔고 안희정 충남지사도 갔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트럼프가 무슨 연애의 밤 행사를 열어서 그렇다라고 둘러대는 것도 정말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외교부는요, 74명 갔는지 300명 갔는지 이것도 정확하게 밝히세요. 정말 창피한 짓거리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개창피를 당했습니다. 다보스까지 갔어요. 그 비싼 호텔에 스위스 물가 얼마나 비쌉니까? 수억 원을 썼을 건데 이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까? 수억 원을 써서 외국 사람은 거의 없고 한국 사람 불러다가 반미기고 앉았습니까? 그것도 몇 명은요. 그러면 520명분 만들었다가 이렇게 됐으면 이 예약비는 다 줬을 거 아닙니까? 스테이크니 뭐니 준비해놨는데 외교부는 300명 왔다 우기고 기자는 74명이라고 하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다 밝히기 바랍니다. 그것도 한국 사람만 다 데리고요.